혹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산재 보상금이라는 게요, 규칙이 좀 복잡하거든요. 오늘 제가 그 복잡한 규칙들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. 혹시 내가 받는 산재보상금이 좀 이상하다? 왜 이렇게 적지? 하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? 어쩌면요,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처음 들으면 이게 말이 되나? 싶을 만한 실제 사례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보시죠. 먼저 근로자 A씨의 사례인데요.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양급여가 오히려 줄어드는 좀 이상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. 그리고 또 한 분, B씨가 있습니다. 이분은 추가 수술 때문에 다시 요양을 하게 됐는데 글쎄, 급여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. 정말 황당하죠?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자, 이 두 분의 미스터리를 풀려면요, 우리 먼저 기본 원칙부터 딱 잡고 가야 합니다. 뭐냐면 정규직 근로자의 보상금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가? 바로 이겁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평균 임금이라는 건데요. 말 그대로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 그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평균 내는 겁니다. 이게 모든 보상금의 기초가 돼요.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산법이 아주 간단해요. 딱 두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. 첫째, 사고 나기 전 3개월치 월급을 싹 다 더하고요. 둘째, 그걸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거죠. 간단하죠? 자,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보세요. 3개월, 그러니까 90일 동안 총 900만 원을 벌었다고 쳐보죠. 그럼 900만 원 나누기 90일. 하루 평균 임금은 딱 1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. 아주 깔끔하고 명확하죠? 자,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.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간단한 공식에 아주 특별한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. 왜냐하면 일용직은 매일 일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불규칙한 근무 일정을 좀 보정해줘야 하거든요.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뭐냐? 바로 이 숫자입니다. 0.73.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. 이걸 전문 용어로는 통상 근로계수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서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 30일 내내 일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1일 정도 일한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불규칙한 소득을 좀 현실적으로 공정하게 보정해주기 위해서 곱하는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만약 내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해도 이걸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0.73을 곱하는 겁니다. 그럼 14만 6천 원이 되죠? 바로 이게 보상금을 계산할 때 쓰이는 공식적인 평균 임금이 되는 겁니다. 내 실제 일당이랑 달라지죠? 자, 이제 규칙을 알았으니까 아까 그 미스테리했던 A씨와 B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. 이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먼저 A씨의 경우 문제가 뭐였냐면요. 바로 1년 단위 임금 조정이 누락됐던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기 요양을 할 때는 매년 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보상금을 조정해줘야 하거든요. 근데 이 과정이 그냥 쓱 빠져버린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근로복지공단에 내 평균 임금 다시 계산해주세요 하고 정식으로 청구하면 돼요. 그럼 그동안 못 받았던 차액 당연히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예요. B씨의 경우는 사실 더 안타깝습니다. 이게 바로 최저임금의 덫에 걸린 건데요. 왜 급여가 반토막이 났냐면 재요양을 할 때는 그 시점에 최근 소득 기록이 없잖아요. 그러면 그냥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해버리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. 정말 억울하죠? 자, 그런데 이걸 피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. 뭐냐면 재요양 들어가기 직전에 단 며칠이라도, 단 하루라도 일을 해서 나 최근에 이만큼 벌었어요 라는 기록을 만들어두는 겁니다. 그러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?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행동 계획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아까 말했던 그 0.73 계수, 이거 그냥 무조건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? 정답은 아니요입니다. 이게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. 뭐에 따라서? 내가 한 달에 며칠이나 일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.
자, 여기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한 기준이 나옵니다.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 주세요. 만약 내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22일 미만으로 일한다, 그러면 0.73 개수를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해요. 그런데 만약 내가 22일을 초과해서, 그러니까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일한다, 그러면 이 개수를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정규직처럼 계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. 그래야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딱 3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혹시 장기 요양 중이시라면 내 평균 임금이 매년 제대로 조정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 둘째, 재요양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 전에 꼭 단 며칠이라도 일해서 임금 기준을 높여두세요. 그리고 마지막, 내 월 평균 근무일수를 꼭 계산해봐서 0.73 개수가 나한테 득인지 실인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. 결국 이 평균 임금이라는 게 여러분이 받는 모든 보상금의 첫 단추거든요. 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모든 게 틀어지는 겁니다. 오늘 제 설명이 여러분께서 직접 지급 내역을 확인해보고 또 마땅히 받아야 할 여러분의 권리를 이거 제 권리니까 제대로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